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되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마인드 파더. 예, 기업은 잘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잔인한 4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세미 씨에게 4월이 잔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4월이 잔인했었나요? 채용이 뜰 만한 기업들은 이미 다 뜬 것 같은데 예. 저는 합격을 하지 못했고 봄인데 참 춥습니다. 봄인데 추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겨울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4월을 보내고 이제 5월을 맞이하는 취준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아마도 상당수 많은 취준생들이 벌써 취업시장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반기 안 됐으니까 바로 하반기 해야 되겠다 해서 하반기 준비해야 되겠다 하시는데 일단은 시장에 계속 머무르셔야 돼요. 그래야 역량도 키울 수 있고 감각도 키울 수 있는 거고 그게 하반기를 더 잘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채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기업의 트렌드상 5월달, 6월달에도 계속해서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끝까지 공채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뭐 상반기 공채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하겠습니다. 이름 이유영, 학력 부산 소재 4년제 졸업, 관광 컨벤션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7세, 지원기업은 KGC 인삼공사, 향후 지원기업은 CJ 제일제당 등 일반 사기업 영업관리 직무, 경험 경력, 학점 3.84, 토익 660, 컨벤션 기획사 2급, 운전면허증, 전시기획 관련 기업 2년 6개월 근무. 고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소서와 인적성 준비를 동시에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출 마감이 다 돼 자소서를 정성 들여 쓸 시간이 모자랄 때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은지 그래도 제출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네, 올 상반기 인삼공사에 지원한 이유영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이직을 결심하고 인삼공사에 이제 먼저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사기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중고 신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영업관리 직무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운전면허증 외에 그래도 직무와 관련된 노력들을 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유형 친구의 고민 두 가지가 취준생들이 좀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요. 먼저 자소서와 인적성을 동시에 준비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일단 흘려서 이 문장이나 이 질문을 들어보면은 왜 취업을 수월하게 하려고만 하느냐 이렇게 하려고 뭐 생각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다 버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관리하고 싶어서 아마 이런 질문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월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인적성을 보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인적성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나도 그냥 일단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업마다 인적성의 유형이 조금씩 다르고 보는 회사가 있고 안 보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공채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소서에 올인하다 보면은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쫓겨요. 그래서 자소서는 틀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담백하게 좀 쓰시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너무 하나까지 붙잡아서 쓰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저는 선택과 좀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정도로 좀 드려봅니다. 또 다른 고민은 제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소서를 포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더 써서 제출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네, 써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이상 이하도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지원하십시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원 우리 세미 씨가 네. 오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취준생 통신 박쌤입니다. 이번 소식은 인삼공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인삼공사가 임원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인사 배경으로 국내외 사업 성장을 주도할 전문성과 역동성을 갖춘 조직 기반 구성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사기업의 이런 인사 소식이나 변화도 취준생이 알고 있어야 할 정보 중에 하나일까요? 강쌤? 일단은 이러한 문구들은 저도 이제 재직했을 때 항상 임원 인사할 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형식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한 번 정도 읽는다는 게 이번 연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난 3개년에서 5개년 동안의 임원 인사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원 기업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다도 있겠지만은 좀 더 과거 히스토리를 비교해 보면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인지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인삼공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없다고 하는 취준생들이 많았어요. 특히 인적성의 경우 공기업처럼 NCS 기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GSAT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인사공사가 공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이제 공공기관이었지만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적성에 대한 부분은 뭐 GSAT이라고도 똑같이 따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더 사기업 유형이 좀 더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인사공사 관련된 이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실제 문제와는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 시즌마다 문제가 좀 다르게 변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만 그래도 일단은 그런 뭐 GSAT 방식처럼 좀 준비를 해두면 그래도 좀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은 이겁니다. 네, 문제 항목은 1번입니다.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구체화하여 실행까지 옮겼던 경험을 서술하되 실행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입니다.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뭔가요?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질문 같아요. 맞나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인데 좀 더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한 번에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첨삭을 해볼 텐데요. 예,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네. 창의적인 생각은 관심으로부터 새롭게 그려내 재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 재정이라고 얘기하죠. 본인이 강조하는 창의성이 무엇이다라는 개념을 풀어낸 건데 뭐 이런 식의 두 가지 표현 방법 가능합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그렇죠? 부산을 대표하는 기념품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최종 시제품 테스트를 통해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판매를 위해 기념품점 입점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초기 제품으로 인지도가 낮고 단가가 맞지 않아 계약을 거부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 설명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상황 설명은 무조건 좀 짧게 더 요약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본인이 이제 미니업서 제작해서 기념품들에 납품하는 목표를 세웠고 4번 촬영을 했고 입점을 시도했는데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거부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일단은 그 초기 제품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고 단가가 맞지 않았다. 이걸 이제 우리 지원자는 약간 이제 원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판매 동향을 분석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진행한 것인지 어떤 항목을 기반으로 조사한 것인지 설문조사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서 추가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봤는데요. 창업 동아리 운영 때 생긴 어려움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어설프게나마 여태껏 배운 바로는 군더더기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감히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 상황 설명이 좀 길다 버리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좀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역시나 이제 뭐 이 앞부분을 얼마나 대폭 좀 줄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판매 동향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걸 좀 디테일하게 강조함으로써 좀 더 행동 중심으로 그러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샘 씨는 또 궁금한 점 없나요? 그러면 상황 설명을 조금 줄이고 지금 보니까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한 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도 방법일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노력점을 좀 부각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합격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겠다 하는 문장이 있으면은 한번 꼽아주실까요? 네, 그 설문조사를 진행해 판매 동향을 어떻게 분석했습니다. 이것만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소제목인데요. 예, 제법 긴 문장으로 썼습니다. 예, 유영 학생이 쓴 소제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두 갈씩이 아니라 소제목이었군요. 예. 예, 이게 소제. 뭐 가능해요. 이렇게 소제목도 쓰실 수 있는데 네네. 예, 창의적인 생각은 관심으로부터 새롭게 그려내 재해석하는 것 이렇게 쓰면 소제목이 더 자연스럽겠죠. 생각합니다. 뭐 이걸 그냥 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것보다 더 좋게 소제목을 쓰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두 분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소제목은 더 좋은 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완벽해 보이는데요. 완벽하지 않아요, 쌤? 아니요. 샘 씨가 봤을 때는 이 소제목이 완벽해 보여요. 네. 저는요. 네. 너무 완벽해 보여요. 일단 그래도 저희가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뭐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예. 네네. 네, 들어봅시다. 네. 선생님, 저는요. 음, 저렇게 이렇게 잘 돼 있는 소제목을 알겠습니다. 망칠까봐.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네. 판매 동향 다각도로 분석해 신제품 입점과 완판. 좋은 표현이에요. 예, 좋은. 아, 그래요? 그죠? 예. 근데 거절 당했다는 것도 언급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 뭐 그것보다도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 원인 분석을 잘했다라는 거고, 네. 그걸 통해서 얻어낸 성과를 요약하셨기 때문에 적절해요. 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또 첨삭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게 좀 단계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작비와 제한적인 제품 수량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홍보 방안 구축이 필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 방안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 방안보다 더 중요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드러났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홍보 방안 구축이 필요했다라는 거는 일단 전제로 깔아두고 그럼 이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홍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또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제품 출시 전에 현장 조사를 했다. 자, 현장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가보니까 다 이렇게 똑같이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갑자기 이걸 소개할 수 있는 영상과 구매할 수 있는 매장까지 영상에서 소개된다면 제품 인지도와 함께 홍보가 될 것을 차별적으로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점프가 커요. 현장 조사 한번 나갔다 오니까 갑자기 영상에다가 소개 영상도 만들어 보고 어떻게 구매할지 만들면 대박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제 근거가 이제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좀 더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왔다라는 게 좀 너무 아쉽다. 그 다음에 뒤에 뭐 기존에 이제 무작위로 상승을 찾아간 것 대신에 우선순위의 가계를 정해서 기획서를 바탕으로 갑자기 이런 것들을 좀 재방문 입점 경우 시도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 업체들이 굉장히 뭐 만족하셨다. 제가 볼 때 너무 드라마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현장 조사 외에도 지금 당시대의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그 지금 고객들의 어떤 니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홍보 방안에서 가장 문제점은 어떤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인지도의 미흡이다라는 것을 좀 도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말 그대로 분위기나 반응이 나쁘진 않았지만은 또 현장에서 거기 있는 분들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또 추가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로 반영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이것을 이겨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일사천리로 이렇게 했다니까 바로 그냥 다 좋아졌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인 생각 플러스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덜 드러났다라는 거, 그게 참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작성했는데요. 만약 인사 담당자시라면은 이 자소서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60점 만점에 50 한 8점? 58점. 네. 알겠습니다. 이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지원자는 지원 직무와 관련된 소재를 끌어내가지고 어떻게든 직무와 관련돼서 이걸 작성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런 의도를 감안했을 때는 나름 노력을 했구나 보여지는데 이 항목에서 중요한 창의성과 그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나름 좀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글자 수가 1000자인데 거의 지금 이게 1000자거든요. 800자 이상을 작성하신 건데 이 글자 수에 비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00자 안에 이 정도를 담았다? 그러면 제가 뭐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겠지만은 글자 수가 이렇게 많이 할애되는데도 불구하고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디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우리 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 씨는 또 궁금한 점 없나요? 저는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마지막 문단 있잖아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브랜드 관리 활동은 고객에서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장이 주술관계가 뭔가 되게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 친구가 좀 첨삭과 퇴고의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은 자소서 같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이 든 게 보통 몇 번 정도 퇴고를 하면 완성도 높은 자소서가 나올까요? 지금 정확하게 문장을 보신 것 같아요. 주어 스스로가 지금 안 맞는 네, 입장을 네.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퇴고를 몇 번 하느냐는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몇 번을 해도 본인이 발견하지 못하는 실수들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제3자에게 점검이나 첨삭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본인도 퇴고를 좀 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으면 꼽아주실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현장 조사 어떻게 했는지인데 이건 뒷부분에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업체들은 가게 홍보 및 타상점과 차별화에 만족하였고 추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반영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를 첨삭을 다 해봤는데요. 이 모든 평가는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기분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이번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 학생이 지원하는 일반 사기업 영업관리 직무는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될까요? 사기업 영업관리 굉장히 이제 폭이 넓죠. 영업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영업이 될 수도 있고 영업 관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인문상경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나 소비재 쪽으로 지원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면세점, 백화점, 마트, 뭐 슈퍼마켓 아니면 편의점, 그 다음에 이제 제조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소비재 중에서 식품, 그 다음에 생활용품, 그 다음에 이제 뭐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화장품이나 뭐 서비스 쪽 이렇게 좀 확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 무조건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제품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하는 것 동시에
어떠한 고객과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분석 방법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의 어떤 유통 과정, 그 다음에 원가 구조 이런 부분들도 좀 공부하면서 이러한 뭐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성향으로 보면 사기업 영업관리 직무는 어떤 성향이 맞을까요? 일단은 좀 뭐랄까 그 끊임없이 뭔가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목표 지향적인 측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본인이 하고 있는 영업 방식이 과연 가장 좋은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늘 하시고 끊임없이 더 매출과 손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업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계속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러한 좀 발전적인 그런 모습들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영 친구가 직무에 맞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이력사항에서 직무와 관련된 뭐 대표적인 뭐 인턴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컨벤션 쪽에서 일을 해봤었다고 하셨는데 그 컨벤션 안에서도 기획 업무가 있고 운영 업무가 있고 영업 관리 업무, 거래처 관리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해서 본인이 그래도 영업 관리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쉬는 시간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예,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에는 좀 민망한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을 우리 세미 씨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인삼공사에 소속 농구단이 있더라고요. 자소서나 면접에서 농구가 취미다라고 쓰면 좀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있습니까? 일단은 감점은 아니고요. 감점은 아닌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사회에 지원하는데 취미가 이제 취미가 도박.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아니, 마사회에서 하는 게 도박은 아니에요. 네네. 약간 건전한 레저 활동인 거지 네. 그 도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마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경마장 가가지고 그건 도박은 아니에요. 도박 아니에요. 도박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취미에다가 도박을 적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약간 이런 유사한 활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취미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농구는 얘기하셔도 돼요. 농구가 건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농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농구를 통해서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농구 좋아하시나요? 농구 좋아합니다. 농구 좋아해요? 네. 그럼 인삼공사. 네, 인삼공사 한번. 다음 회에.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인삼공사가 이제 농구단도 있다, 뭐 이런 걸 알고 있는 거는 인삼공사에 대한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걸로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제서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 유영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제품 출시 전 현장 조사에서 모든 기념품점에서 유사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저와 세미 씨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좀 더 좀 다양하게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그 현장에서의 어떠한 좀 시사점이나 인사이트를 좀 도출했다. 약간 다각도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제품 출시 전 현장 조사와 더불어 온라인과 각종 SNS에서도 트렌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기념품점에서 유사한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온라인과 SNS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오케이. 저는 이 문제가 좀 구체적이다. 제품 출시 전 현장 조사에서 모든 기념품점에서 유사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걸 보았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 손에 똑같은 물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완전 틀렸나요? 뭐 완전 틀린 건 아니고요. 늘 제가 기대했던 범위 안에서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게 뭐 많이 새롭진 다행입니다. 않습니다. 예, 저는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진 않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누가 이겼는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세미 씨가 이겼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죠. 세미 씨가 이겼어.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두 분이 합치시면 느낌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미 씨는 네네. 원인 분석을 다각도로 했다는 걸 추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준 씨 같은 경우는 시사점이 더 늘어난 걸 얘기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되는데 예, 현장 조사 플러스 SNS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유사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어떤 부분들이 지금 시사점이다라는 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뒤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아이디어와 굉장히 좀 연결되고 부합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켜야 돼요. 오늘은 KGC 인상공사에 지원했다 안타깝게 탈락한 이유영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그 항목에 관계없이 항상 지원 직무와 관련된 유사한 경험을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무 관련된 역량을 쓰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쓰는 게 중요하겠지만 항목마다 꼭 직무와 연결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압박을 받게 되고 좀 한정된 소재를 갖고 쓰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행동으로 담아내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다 직무와 관련된 걸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미 씨 오늘은 어땠나요? 사실 인상공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알아가서 너무 좋았고 친구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